운명적 만남의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48세 김영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 둘을 키우던 제가 생계를 위해 찾아간 작은 카페에서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 속 여자아이가 바로 저였거든요. 그것도 제가 기억조차 못하는 아주 어릴 적 모습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48년 동안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말이죠. 이 배경. 어린 시절의 상처.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큰아버지 댁에서의 생활이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너무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친척들 사이를 떠돌다가 결국 큰아버지 댁에 맡겨졌다고 들었죠. 큰어머니는 저를 그리 반기지 않으셨어요. 영미야, 너는 밥값이라도 해야지. 공짜로 먹고 자는 게 어디 있니?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설거지, 청소, 빨래 등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사촌들은 학원도 다니고 용돈도 받았지만 저는 늘 집에서 일만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큰어머니의 반지가 없어졌을 때였어요. 큰어머니는 당연히 저를 의심하셨죠. 영미야, 솔직히 말해. 내가 가져간 거지? 정말 아니에요, 큰어머니.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하지만 결국 큰아버지가 화장실에서 그 반지를 찾으셨을 때도 큰어머니는 제게 사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니까 그렇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삼성장과 독립.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곧바로 독립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작은 원룸을 얻고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대학을 다녔어요. 힘들었지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던 중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처럼 말이 별로 없는 성격이었지만 묵묵히 저를 챙겨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영미 씨, 오늘 야근하시나요? 그럼 제가 김밥 사다 드릴게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결혼과 시집살이. 결혼 후에도 시련은 계속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아들이 왜 하필 그런 애랑 결혼을 했을까? 집안 배경도 모르겠고. 시어머니는 늘 저를 그런 애라고 부르셨어요. 제대로 된 가족이 없다는 걸 비꼬는 표현이었죠.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말렸지만 효과가 있을 리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제 편을 들면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셨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았거든요. 첫째 아들 민수, 둘째 딸 은지를 낳고 나서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은지에게는 더 심했죠. 아들은 그럭저럭인데 딸은 영 엄마를 닮아서 답답하네. 그럴 때마다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은지도 민수도 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오행복했던 시절과 갑작스런 이별. 결혼 15년 차가 되던 해 드디어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승진도 하고 저축도 제법 모였거든요. 자기야, 이제 정말 우리만의 집이야. 기분 어때?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올 줄이야.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도 각자 방을 갖게 되어 좋아했고 저희 부부도 신혼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남편은 그때부터 보험을 들기 시작했어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게 내 역할이야.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여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심근경색이었어요. 그것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죠. 남편은 2달간 투병했지만 결국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44세 이른 나이에 말이에요. 유콜로서기의 시작.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민수가 고3, 은지가 고1이었거든요. 다행히 남편이 들어둔 보험금이 있어서
당장 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니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여러 군데 알아보던 중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카페 일은 처음이었지만 사장님이 친절해 보여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미라고 합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일단 앉으세요. 카페 사장님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인상이 참 온화하셨죠. 면접은 무난하게 진행되었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7. 운명적 발견. 출근 첫날 카페 내부를 둘러보던 중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여자가 4, 5살 정도의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와 너무 닮았더라고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똑같았어요. 사장님, 혹시 이 사진은 뭔가요? 사장님께서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갑자기 물으셨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미라고 하는데요. 왜요? 그 순간 사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영미라고요? 혹시 생년월일이 언제예요? 1976년 3월 15일인데요. 왜 그러세요?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시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영미야. 내 딸 영미야. 팔진실의 밝혀짐과 새로운 시작.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바로 제 친어머니였던 거예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가정, 폭력을 견디다 못해 저를 친척에게 맡기고 도망치듯 집을 나오셨다고 해요. 영미야,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때 너를 데리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 내 아빠가 사업에 실패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 모녀를 때리기 시작했거든. 어머니는 저를 떠나보낸 후 다른 도시로 이주해 힘들게 살아오셨대요. 나중에 좋은 분을 만나 재혼하셨지만 저를 찾으려고 수없이 노력했다고 하셨어요. 큰아버지 댁에 연락했을 때는 이미 내가 독립한 후였어. 그 후로는 연락처를 알 수가 없었단다. 그 벽에 걸린 사진은 제가 4살 때 어머니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사진 하나로 25년을 버텨오신 거죠. 영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괜찮아요, 엄마.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지금은 어머니의 카페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민수와 은지도 갑자기 생긴 외할머니를 무척 좋아하고 어머니도 손주들을 얻어서 정말 행복해하세요. 때로는 인생이 이렇게 신기한 선물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니까요. 비록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